책은 LA의 그로브몰에 있는 바스 앤 노블 서점에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책은 융 정신분석가인 로버트 존슨의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입니다. 제목이 되게 의미심장하죠. 에코의 서재에서 2007년에 번역되어 나온 책으로 융이 가장 좋아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구상 어딘가에 비밀의 샘이 있고 그곳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납니다. 이 물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는데 사람들은 이 샘을 그대로 두지 못하고 울타리를 치고 입장료를 받아 사유화합니다. 생명의 물은 화가 나서 흐르기를 멈추지만 사람들은 샘물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도 모르고 존재하지 않는 샘물을 계속 돈 받고 팝니다. 생명의 기운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불만을 품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생명의 샘을 찾아 나서지만 새로 찾은 샘에도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경이로운 점은 샘물이 항상 어디에선가 솟아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물은 가장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융 분석가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전제는 빛을 밝힐수록 어두움 또한 확대되기 때문에 융이 말하는 전일성이란 빛과 어두움을 다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욕구보다는 가족의 규칙이나 사회적 관습들을 받아들이도록 양육받기 때문에 자신을 맞추며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자아로, 그렇지 못한 부분은 그림자로 함께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자아 입장에서 그림자는 내면의 어두운 부분으로 유쾌하지 않고 수치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림자는 우리 자신의 일부분이지만 우리가 보려 하지 않거나 이해하는 데 실패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면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자체의 생명력까지 갖게 된다고 합니다. 융은 셀프, 자기를 자아, 에고와 그림자, 섀도우로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사회가 수용하는 부분은 시소의 오른편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소의 왼편에 놓아져 있다고 생각해보죠. 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융의 통찰력 중 하나는 자아와 그림자는 같은 원천에서 만들어지고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소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아름다움과 선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가령 저자는 강의를 잘하기 위해 애쓴 후에는 휴식을 취하는 명상을 하는 등 시소의 지렛대가 부서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그림자를 존중하는 의례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자신의 그림자를 남에게 투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 역사의 어두운 장면 역시 타인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전가할 때 펼쳐졌죠. 남자가 여자에게, 백인이 흑인에게, 캐톨릭이 개신교에게,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게, 무슬림이 힌두교도에게 그림자를 투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 간에도 일어나고 가족 내에서도 취약한 가족원을 희생양으로 택하는 패턴은 가족 상담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림자를 전가하는 최악의 상태는 부모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자녀들에게 투사하는 것이죠. 저자는 자녀들에게 그림자를 물려주지 않는 것이 깨끗한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자가 해가 되는 것은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그림자를 투사해 타인에게 던져버리면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요소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림자와 연결될 필요가 있는데요. 거북하고 원치 않는 감정을 남에게 던져버리거나 회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자는 내면의 천국과 지옥을 직면할 수 있다면 최고의 창의력이 발현될 것이라고 독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림자든 자아든 서로를 돌보지 않고서는 변형을 이룰 수 없다는 저자가 우리에게 말 걸어온 질문입니다. 시소의 지렛대가 부서지지 않기 위해 삶의 균형을 위한 나의 그림자 의례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